안녕하십니까. 군수산TV의 말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강행하고 있는 공개처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왜 대한민국처럼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북한의 공개처형과 연좌제를 이야기합니다. 연좌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의 아들과 부모뿐만 아니라 손자, 할아버지까지도 함께 처형하는 구시대적인 가장 악랄한 처형 방식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개 처형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4번에 걸쳐 공개 처형을 목격했고 저 역시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으면 공개 처형을 당했을 몸이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개 처형이라 하는 것은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목숨을 가차없이 죽이는 행위인데 보통 총살형과 교수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소위 간첩이라고 하면서 처형했던 사람에 대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고향은 북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위치해 있는 양강도의 도소재지 해산시였습니다. 해산시에는 해산 비행장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는 그 주변에 맥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호프 농장이 있습니다. 보통 그 호프 농장이 있는 그 주변 넓은 공지에서 공개처형을 하는데 그때는 한 번 모일 때마다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처형을 제일 처음에 목격했던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수업을 하다가 도중에 선생님이 공개처형을 하는 날이니 모두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고 올라가 본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 저희 학생들이 따로 서 있는 위치에 저희 학급별로 줄을 맞춰서 서 있었고 그 당시에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가 총살당하면서 뭐라고 외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알아보니 그때 공개처형하기 전에 재판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미국의 고용 간첩이라고 하면서 총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공개처형은 1988년 당시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3대 혁명 소조로 나가있던 당시 휴가로 겨울에 집에 왔다가 3명을 총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3명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북경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결국 중국 공안에 잡힌 상태로 북한에 끌려 나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 사촌 형제간들이었는데 결국 무참히 총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탈북하기 2년 전이었던 2007년 그때도 공개처형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늘은 공개처형을 하는 날이니 모두 공개처형 장소로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함께 올라가서 목격하게 됐습니다. 공개처형하는 날이면 보통 시내 곳곳에 공구가 나붙습니다. 공개처형을 하니 공개처형하는 장소인 해산 호프농장 면봉동 공지에서 진행을 한다고 모든 시민들은 그 공개처형 장소로 이동할 때에 대해서 이제 공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북한의 시장들은 거의 이제 문을 잠궈 놓습니다. 결국 아침에는 9시경에 문 열었다가 저녁에 5시나 6시경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결국 그 시간대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공개처형하는 날이면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거의 열지 않습니다. 혹시 오전에 공개처형하게 되면 오전에는 문 닫고 있다가 공개처형이 끝나고 나서 오후 시간 되어야 문을 열곤 합니다. 항상 그때면 시장에 가게 되면 그 닫혀진 문 밖에다가는 큰 공고가 그대로 납습니다. 오늘은 공개처형을 하니 모든 주민들이 공개처형 장소로 갈 때에 대한 그런 공고문을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공개처형할 때면 모든 주민들이 와서 보라는 식으로 또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학교에서마저도 수업을 하지 않고 공개처형을 보도록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구나 공개처형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개처형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악랄한 현대판
공포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개처형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공개처형 장면을 말씀드린다면,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처형 장소에 도착해서 조직별로, 그러니까 단체별로, 기관별로 줄을 맞춰서 다 이제 위치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앞에는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말뚝에는 사람을 묶어놓고 총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 탁자를 놓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태운 차가 이제 도착하면 그들을 내려가지고 앞에다 세웁니다. 매 사람마다 한 사람한테 양쪽으로 무장한 북한의 사회안전원, 대한민국의 경찰 같은 사회안전원들이 수갑을 채운 그들을 양팔을 꼭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앙에서 내려온 재판관이 그들의 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5명은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결국 탈북하려고 올라왔던, 국경으로 와 있던 여자분 2명을 중국에 넘겨보낸 그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민족 반역자에 해당해서 총살을 당하게 된 건데요. 그때 이제 2명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받게 됐고, 27살, 31살, 그리고 36살 되는 여자분까지 해서 3명은 말뚝에 그대로 박힌 채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결박하는 방법은 가슴을 말뚝에 박고, 무릎을 박고, 그리고 눈을 가립니다. 잠시 후에 북한의 AK 소총을 든 사수들이 3명이 나와서 20m 되는 거리에 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민족 반역자들을 향하여 단발로 싹 하는 구령을 내리면 3명이 동시에 1명씩 총을 쏩니다. 제일 처음에 총 쏘는 것은 머리를 맞춥니다. 머리를 맞추면서,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이 두개골이 터지면서 뇌수와 대동맥 그 피가 이제 낭자하게 주변에 있는 흰 눈에 이제 그대로 튀어버리면서 머리가 없어지는 시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2번째는 또 다음은 가슴에 묶었던 그 끈을 맞추면서 가슴을 쏴버립니다. 심장을 명중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사람의 몸은 아래 무릎판 남긴 채로 머리가 없는 시신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단발로 쏴하면 무릎에 있는 그 끈들이 끊어지면서 한마디로 관절까지 꺾이면서 그 시신은 그대로 땅바닥에 그대로 이제 쓰러지는 건데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쓰러진 시신들을 거석대기 같은, 한마디로 낡은 볏짚 가마니 같은 거로 둘둘 말아가지고 차에 실어서 가져갑니다. 물론 가족 측에 주진 않죠. 이렇게 공개처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서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공개처형하는 날이면 들어갈 때 핸드폰은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할 때마다 거기다 번호를 씁니다. 카메라 끝나고 나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개처형을 보러 온 사람들 짬짬이에는 정보원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의 이런 공개처형 장면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기간에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된 장성택과 또 그리고 그의 측근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에서 보위사령부 건멸기간에 총살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한 사람한테 9방을 쏘는 관례의 그 공개처형보다도 사심고사총이라는 것으로 거의 90발을 쏴가지고 사람이 시신이 거의 훼손시켜놓고 거기다 화염 방사기로 태워버려서 잿가루 만드는 그런 처형 방식도 강행합니다. 전대미문의 북한의 이런 공포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21세기에 이 지구상에 없는 현대판 김씨 왕조 봉건 독재, 이 독재 체제에 정말 영원한 계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지난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탈북자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의 민주화운동에 걸맞는 인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는 그들이 과연 했던 민주화운동이 진짜 민주화운동이었을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문재인, 그는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하고 연설하면서 김정은한테 한마디 인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가증스러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고 종북 활동을 하고 있는 민중당, 또 그리고 노조의 일부 간섭질 하다가 이번에 잡힌 자들, 우리가 경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생충이 되어가지고 북한 같은 가장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제가 너무도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에 북한에 있는 보위부에서 한 이야기가 저를 두고 따당 대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고문하다가 놓쳤던 보위원들 2명은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해임처직됐죠. 결국 따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처형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되는 북한의 현실. 정말 지금도 제가 살아있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 드리면서 공개청에 대한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